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의사 남상근입니다. 오늘은 유방외과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호소하시는 유방의 통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궁금하시는 게 있는데요. 유방의 통증은 유방암과 관계가 있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방통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 중 한 5% 정도만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이 오신 분들도 5% 정도는 진단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유방통과 유방암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5%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방통증으로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하신 분들은 유방의 통증 때문에 진단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검진 받은 적이 좀 오래되었다, 1년 이상 되었다 하셨을 때는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유방통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입니다. 먼저 주기적인 유방통은 보통 생리 전에 유선이 발달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생리가 시작되면서 통증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비주기적인 유방통은 생리 유무와 상관없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증상은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 모두 비슷합니다. 제일 흔한 거는 찌릿찌릿하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묵직한 멍울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다, 뭔가 수유할 때처럼 모유가 도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부위만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통증의 원인은 주기적인 유방통, 비주기적인 유방통 모두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유방통에서 생리적인 통증이 시작됐다가 생리 후에 통증이 나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주기적인 유방통에서도 여성 호르몬은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계속 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통증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도 가슴에 특정 부위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 겨드랑이 쪽이 아프다는 분도 계신데 이는 겨드랑이 쪽에도 유선 조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그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유방의 통증이 유방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왼쪽 가슴이 아주 극심하게 아프다,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 그럴 때는 유방이 아니라 심장 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과에 방문하셔서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포진일 수도 있는데요. 대상 포진 같은 경우는 피부에 병변이 보이기 때문에 수포 같은 것이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기적인 유방통에서 스트레스나 컨디션 저하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호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너무 오래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달맞이꽃 종자효 같은 영양제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 달맞이꽃 종자효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방에 통증이 있다고 유방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방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신 지 6개월 이상 되셨으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의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외과의사 남상근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